안녕하십니까. 케이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가볍게 재미로 보는 학원가 레벨 진단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그래서 우리 동네는 몇 레벨 학군지인가, 라고 하는 재미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이제 외부 강의 뛸 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외부 강의를 뛸 때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나름 이걸 보고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을 다 일해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군지와 비학군지를 나누는 특징들입니다. 오늘 요거 한 페이지가 끝이에요. 학군지의 특징들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자, 봅시다. 일단 레벨 1은 방학 때 수학 집중반이 있냐 없냐, 그 동네 고등부에 수학 집중반이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들 수학 집중반이 있어요. 거의 있어요. 거의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긴 한데 거기는 좀 서울 외곽 쪽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들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신도시,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 지역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군들. 근데 요게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희한한 게,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해 봤을 때, 충남 홍성에는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는 없었어. 지금 생겼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인구 구조 가지고는 모르겠고, 수학 집중반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는 수학을 집중적으로 시키려는 수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에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마 제 컨텐츠가 대체로 이제 학군지 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아마 수학 집중반이 없는 데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면 없는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레벨 1은 여기입니다. 이거 있냐 없냐. 자, 그래서 방학 때 지금 겨울방학 들어가면 수학 선생님들 개고생 하시죠. 이거 수학 집중반 들어가시는 분들 거의 9 to 10, 10 to 10으로 월화수목금 보내시고 주말에는 정규 수업 하시고 대신 이제 돈도 많이 벌어 가시고 하시죠. 하여튼 이 수학 집중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포자가 많은 동네냐 아니면 어떻게든 수학을 시키려고 하는 동네냐 이거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수학에도 돈을 쓰냐 안 쓰냐 이런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영재교 과고 대비 전문학원이 있다. 중등 학원이에요, 중등. 영재학교나 아니면은 과학고등학교 대비 전문학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는 입시가 2025로 바뀌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외고 열풍이 불던 그 아름다운 시절, 영어 강사니까 제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 이후로 학군지의 재편은 영재교랑 과고 기준으로 갔습니다. 사실 학군지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대입 입시 결과가 좋은 지역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예전이라고 하면 또 기간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발 역전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펑펑 놀다가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고3 되면서 어머니가 밤늦게 놀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식탁에서 소주를 병째로 나발을 부시면서 아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뭐 이런 거를 보고 나서 머리에다가 열공 해갖고 이마 띠매고 영어 사전 하나씩 찢어가면서 씹어 먹으면서 외우고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던 그 아름답던 학력고사 시절. 그때랑 수능 초창기 시절에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어떤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주요 학군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외고 보내는 게 열풍이 될 때부터 중등 기준으로 학군지가 재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군지냐 비학군지는 사실상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목고가 생기기 전에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데였지만 특목고가 생기고 나서는 특목고를 얼마나 많이 보내냐 라고 하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기준으로 보는 게 학군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영재과고 대비 전문학원이 있는데 당연히 대치, 목동, 중계, 분당,
그 다음에 평촌, 그 다음에 일산이 좀 더 앞에 나왔어야 되나? 요 정도의, 각 지역의 맹주급이 될 만한 그 도시들, 뭐 수원 쪽에서는 영통, 그 다음에 영통 광교, 지금 광교,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은 동탄,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천안 불당,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 대전, 당연히 들어가는 대전, 대전 서구, 둔산동 있는 쪽,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도 영재고 과거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좀 그런 게 좀 잘 된다 하는 동네 들은 거. 그 다음에 세종에 아직 없어요. 제대로 된 영재고 과거 보내는 학원이. 그 다음에 내려가고 쭉 보면 대구, 당연히 대구 수성, 그 다음 부산 해운대, 그 다음 사하, 이쪽이, 부산 1과고 보내고 뭐 이런 쪽 학원들이 괜찮은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창원 의창. 그래서 요런데, 요 정도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재고 과거 대비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가지고 학군을 나눠보시면은, 우리 동네 있냐 없냐 가지고 나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저는 고등 강사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학군을 움직이는 중등이에요. 그 특목고가 있는 한.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학군이 낮아도요, 괜찮은 게 중학교에서 그냥 특목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 제일 잘 보내는 비율로 따지면은 강원도 횡성 1등 아닌가요? 학교 몇 개 없는데 민사고 있잖아. 그럼 비율로서 거기가 최고 아닌가요? 하여튼, 그래서 영재고 가고 대비 전문 학원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학군지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제 주관적 생각이에요. 아니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어요. 재미로 보자니까. 자, 다음. 과학 전문 학원이 있냐 없냐. 과학 전문. 영재계 과거랑 거의 연결이 되긴 했는데 사실 고등 과학 전문 학원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수능이 바뀌면서 이제 투과목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과목을 하냐 안 하냐, 수능에서 투과목 선택하냐 안 하냐에서 서울대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에 있는, 지방 특히 이제 비학군지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수시로밖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투과목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제 수능까지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이 있냐 없냐인데, 지방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수요가 별로 없어요. 학군지에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비학군지에는 그런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카이에서 뭐 화공을 나왔어요. 화학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고향이 지방이야. 서울 학군지가 아니라 수도권 학군지가 아니라 지방이야. 그럼 거기 가서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제가 과학 강사 하겠어요? 수학 강사 하겠어요? 당연히 수학 강사하지. 좋은 대학교 나왔고 공대 나왔으면 이과니까 수학이 항상 수요가 좋잖아요. 우리 학원가의 꽃은 수학인데.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수학으로 트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넘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 강사 생활을 하고 이 학원가에 남아 있으면서 최근 한 6, 7년이 과학 강사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과학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생님들. 다 수학으로 전과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학 전문 학원이 있다 없다. 이게 서울대를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레벨 4 내신 때만 들어도 되는 학원이 있다는데, 아니 뭐 이거야 뭐 우리 고객님들이 내신 때만 들었다가 강사 입장에서 보면 얌체같이 빠지고 뭐 이런 거 수요가 영어는 과목이 되게 특성이 되게 센데, 제 내신 때만 들어도 되는 학원에 있다의 기준은 뭐냐면요, 아예 학원에 커리큘럼이 그냥 내신만 딱 있어. 몇 주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한 1, 2주 쉬었다가 방학 시작해. 아니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에 이제 쉴 때가 있어. 아예 수업이 없을 때가 있어. 야, 아니면 쭉 가냐. 근데 학생들이 내신 때만 선택적으로 듣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내신 때만 딱 몇 주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냐 없냐인데, 자,
자,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1년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냐, 주차별 커리큘럼으로 돌아가냐, 이 차이입니다. 학원이. 고등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은 대치고요.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주차로 대치에 있는 대형 학원들이 이제 외부로 브랜치를 내면서 들어간 지역들에서는 이런 게 적용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도 전체 학원으로 보면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부 이게 거의 모든 학원, 거의 모든 학원이 주차별로 움직인다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대치밖에 없어요. 목동도 그렇지 않아요. 목동은 전문 학원들이 고등 내신에선 강세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라고 써놓긴 하지만 그냥 연간 프로그램이에요, 거의. 물론 학생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래서 내신 때만 들어도 되는 학원이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학군지랑 비학군지를 나누는 특징 중에서 그 레벨 4 정도 과학 전문학원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학 전문학원이 있는 지역에서 내신 때만 듣도록 소비자가 내신 때만 듣는 걸 당연히 여기는 지역은 극소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뭐 요 정도 되는 게 된 데가 뭐 뒤에 내용 지역이랑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학군지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게 학군지야 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에서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00%는 됐지. 목동이 한 60%, 분당도 한 60%, 5,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 중계가 한 50%, 일산도 한 4, 50%, 평천도 한 4, 50%, 뭐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대구, 수성은 요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전, 둔산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한 3, 40%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해운대는 아직 안 그래요. 해운대는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운대,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모든 학원들이 다 이제 연간 프로그램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형 재수 종합반이 있다. 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가 있냐 없냐로 따지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형도냐면 수시보다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만 이 두 개 학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숙학원 빼고. 지금 어디 들어갔냐면요. 당연히 대치 있죠, 대치. 대치동 있고, 목동 있죠. 목동은 이제 저기 있으니까. 노량진은 좀 제끼겠습니다. 거기 재종반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계동 있죠, 성북에. 강북청설 요런 학원들 있죠. 강북 러셀도 있고. 그 다음에 분당 있죠. 분당 도각 있고, 분당 도각, 분당 대성 있고, 그 다음에 분당 시대인재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있죠. 요 정도입니다. 근데 성북은 조금 강북 수요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강북 메가도 있긴 한데, 해서 요거를 좀 정시, 수시 비중 가지고만 따지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들어간 지역은 제가 봤을 땐 딱 4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수시보다 정시로 좋은 학교 기준, 전체 학교 말고 좋은 학교 기준,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수시보다 정시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딱 4개 있습니다. 압도적인 대치, 그 다음에 목동, 분당, 대구, 수성 이렇게 4개. 심지어 대전도 아닌 것 같고 부산 해운대도 아닌 것 같고 광주 봉선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4개 지역이 대형 재종반, 메이저 재종반이 들어가갖고 운영을 했을 때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건 마치 땅값 오를 것 같은데 롯데백화점 들어가 있고 땅값 오를 것 같은데 맥도날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다 장사 될 것 같은데 파리바게뜨 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 수요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 4개 동네의 정시학군과 나머지 모든 동네의 수시학군으로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대입 개편이 바뀌면서 정시의 수시와 수시의 정시화가 되면서 정시에서도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수시에서도 최저를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자, 레벨이 7까지 있어요. 자, 레벨 6. 논술 전문 학원 있냐, 없냐? 논술 전문 학원. 논술 전문 학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 4개 지역에 있고, 4개 지역,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논술 전문 학원이 막 진짜 엄청나게 잘 되는 곳이, 지금 보면 논술 전문 학원 중에서, 웬만한 단과 학원이나, 한 중대형 학원급으로 논술만 해가지고 1년 커리를 돌리면서 되는 데가 당연히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에 몇 개 있어요. 많지 않아요? 몇 개 있어요. 분당에도 한두 개, 제가 들어본 게 한두 개니까 아마 더 있겠죠. 더 있긴 한데, 분당에도 있어요. 대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당은 태생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차하면 대치로 튀기 때문에, 분당에서, 신분당선 타면은, 그 강남 금방 가잖아요. 목동도 9호선 뚫리면서, 한 40분이면, 대치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별, 논술 파이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곳이, 단기간에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감수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되면은 학교 안 가고 논술학원 가고 뭐 이런 거,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갑니다.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적인 대치, 그 다음에 좀 찾아볼 수 있는 목동과 분당. 중계 쪽에 논술 전문학원이 있는 거는 제가 아는데, 거기가 그렇게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중계도 정확히 보면 수시학원이라서. 그리고 혹시나 대구에 논술 전문학원 잘 되는 곳 혹시나 있으면은, 대구 계시는 선생님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잘 되고 요새 막 라이징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얘기니까 널리 퍼지게 제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문의 학원이 있냐 없냐 가지고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데 서울대 의대 심층 면접 학원이 있냐 없냐. 이거는 대치밖에 없어요. 물론 타 지역에도 이렇게 소소하게 있긴 한데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대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단톡방에 제가 가르치던 애가 서울대 붙었는데 서울대 면접 학원 어딨나요? 그러면 나올 게 대치동밖에 없어요. 대치동에서도 몇 개 학원밖에 이걸 못합니다.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이렇게 쭈루룩 나눠져 있죠. 쭈루룩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1번, 특목고를 보낼 만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인가? 1번. 영재교 과고 기준입니다. 외고 말고, 외고 국제고 말고. 영재교 과고를 보낼 만한 인프라가 있는 곳인가? 2번,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곳인가? 대량으로. 내가 가르치는 한 50명 중에 서울대 한 3, 4명 가는 거 말고, 그렇게 가는 거 말고, 서울대를, 최소한 서울대 갈 만한 애들로만 반이 구성될 만한? 그건 좀 너무 힘든가? anyway, 그래도 한 3분의 1은 서울대 보낼 만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한반 인원들 중에서, 요런 커리큘럼이 되어 있는가? 1번, 영재교 과고 보낼 수 있는가? 2번, 서울대 보낼 수 있는가? 정시든 수시든 서울대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가? 3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울대 의대를 보낼 때, 의대 상위권 의대를 보낼 때, 파이널을 해줄 수 있는가. 이렇게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대치동 얘기예요. 이게 다 있는 데가 대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데에 있는 학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대치동은 왜 되냐? 전국에서 모여서 되는 거다. 전국에서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외부 특강할 때 저희 학원에서 제가 설명하거나 이럴 때는 안 쓰고요. 어차피 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목동 어머님들 오시니까 굳이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외부 커뮤니티에서 저를 이제 연사로 초청하면은 요런 거 어머님들 얘기를 해드린다고요. 그럼 제가 전국에서 모이니까 지금 살고 계신 동네가 학군지인지 이거 가지고 따져보세요. 그럼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요 기준 가지고 재미로 한번 따져보시면은 어느 정도구나, 무슨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뭐 재밌거나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